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선입니다. 오늘 리뷰는 어제 예고한 대로 세이노의 가르침 두 번째입니다. 내일은 이분이 두 번 책을 내셨는데 이건 두 번째 거고 첫 번째 거는 내일 예정입니다. 어제 소개해드린 대로 어제 저자는 100억대 순자산을 갖고 있고 오늘 소개하는 세이노라는 분은 1000억대, 한 1000배, 10배 정도 되죠? 물론 뭐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어제 그 저자가 세이노 오늘 저자만큼 나이가 많았으면 1000억대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할 거고요. 오늘은 두 번째 속편에 대한 내용이라 제가 이 책을 세 번 정도 읽었거든요. 아니다. 세이노 가르침 2는 한 번 읽었고요. 세이노 가르침 1 이거는 세 번 정도 읽었습니다. 리뷰한 게 그렇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내일 말씀드리고요. 세이노 가르침 2에서는 일에 없던 내용들을 했는데 그중에서 눈길을 끼는 게 경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입, 마지막이 고주파 청취 능력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분이 고졸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도 전문성은 엄청나게 뛰어나요. 그 중에 하나가 강남 빌라 경매에서 나타났는데 이거는 대지 저당권을 인수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물하고 토지하고 주인이 달라요. 근데 건물은 당연히 그 토지에 지으려면은 토지에 대해서 뭐 허가권이라든지 뭔가 이걸 받아야 됐겠죠. 그리고 그 빌딩 그러니까 빌라를 지을 때 그걸 올리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건설사가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건물에는 당연히 건설사의 채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 그러죠? 어, 아주 요즘 많이 사용되는 건데 어쨌든 물건이 성립됩니다. 그리고 토지에도 건설사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겠죠. 이거 없이는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건설사 채무 그것까지 포함해서 아마 여기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최고액이 8.5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토지는 안 나오고 건물하고 그 토지에 관련된 근저당권 이 두 가지만 나왔기 때문에 보통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거는 전문가가 할 거야. 그래서 빠지고 낙찰가가 그래서 엄청 빠졌다고 합니다. 4.2억에 받았다고 해요. 이 저자는 거기에다가 뭐 이걸 등기 치는데 또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서 총 투자금이 4.4억이었다고 합니다. 이걸 왜 했느냐? 그거는 집합 건물이거든요. 이거는 빌라는. 그래서 건물에 대지가 부족한다는 걸 일단 알았고, 거기서 조사를 해보니까 전세 시세가 4억 정도 해요. 전세 시세가 4억 정도 하면 낙찰가가 4.4억 들었다 그러면 실제 투자되는 돈은 4천만 원밖에 안 되죠. 그런데 토지는 강남이니까 또 한 6억 이상 된다고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2억 정도 남겠네 하고 실제로 했는데 결국 2억 정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투자금 4천에 6억이니까 전세보증금 빼면 2억 빼면 4억 빼면 순이익이 2억이죠. 그래서 이익률이 500%. 뭐 괜찮죠? 2억 번다는 거. 자, 돈을 버는 것은 지식에 있습니다. 그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지식이 변호사나 뭐 박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고졸이어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이분이 여러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입이었다고 합니다. 수입을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제한이 많죠. 특히 뭐 수입 규제를 하기 위해서 안전 인증 같은 걸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도 또 여러 가지 어, 뭐랄까 예상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산업용 같은 게 면제를 한다. 산업용은 사실 안전 인증 받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교류를 쓰잖아요. 근데 직류는 또 면제를 해줘요. 교류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그래서 사용량이 많은 경우는 산업용으로 면제를 받고 그러니까 용량이 큰 경우는 용량이 작은 거는 국산 트레스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직류니까 굳이
인증을 받을 필요 없죠. 왜냐하면 인증이라는 게 이게 시간하고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안 나오죠. 그리고 그렇다고 이걸 또 싸게 하면은 제살 깎기가 되잖아요. 내가 낮추면 상대방도 낮출 테니까. 그래서 판매가는 일단 시장가로 하되 AS를 다른 업체하고 다르게 5년을 했다고 해요. 5년은 컴프레셔가 이게 여기 가장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품이 AS 할 때 컴프레셔인데 컴프레셔가 5년 수명이거든요. 그러니까 5년 AS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게다가 1년에 이 제습기는 여름에만 쓰잖아요. 그러니까 두 달 쓰는 거 생각해 보면 5년이 아니고 사실은 1년밖에 한 10개월밖에 안 쓰는 겁니다. 5년이라고 해봐야. 그리고 다른 데하고는 좀 다르게 수리는 30분 이내. 이거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3회 교체하면 무조건 3회 수리하면 무조건 교체. 뭐 신품이나 이거는 뭐 별 차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팔렸대요. 그래서 그 제조사에서 독점 제안을 했대요. 대신 2배 물량을 확정해라. 근데 2배로 해서 계산해 보니까 마진이 줄더래요. 그래서 거절하고 대신 남미 담당한테 주문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큰 회사들은 보통 지역별로 서로 소통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멕시코에 수출하는 거를 받자마자 바로 한국으로 컨테이너째로 보내는 형태로 해서 어, 마진도 지키고 물량도 압박받지 않고 이런 형태로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디테일에서 승부를 본 거죠. 마지막은 사업성에 대해서 사업할 만한 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주파 청취 능력이 나이가 들면서 줄어든대요. 보통 우리 인간이 20Hz에서 2만 Hz까지였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몰랐는데 30대가 되면 18,000으로 떨어지고 점점 떨어져서 60대가 되면 8,000Hz밖에 안 된대요. 근데 앞으로는 60대 이상이 인구가 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주파 관련해서 뭐 사업이 있을 법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현재 이걸 사용한대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 공중 화장실 같은 경우 10대들이 본드나 뭐 이런 걸 하려고 많이 쓰잖아요. 오랫동안. 그래서 거기서 10분 이상 지체하면 뭐 2만 헬츠, 19,000 헬츠 정도의 고주파를 낸다 그럽니다. 그러면 20대 이상은 19,000인, 30대 이상은 못 듣겠죠. 근데 10대는 귀가 퍼지려고 그러기 때문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음악은 보통 60Hz에서 만 Hz까지래요. 그럼 60대 같은 경우는 만 Hz에 있는 거는 못 듣겠죠. 특히 뭐 피콜로 같은 경우는 14,000Hz까지 간다고 그러고, 파이프 오르간은 16Hz까지 떨어진대요. 그것도 못 듣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하면 사업이 될 것 같긴 한데,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저자가 그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 요양원 관련해서. 그건 내일 하는 게 좋겠네요. 일단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 3828번에 정리를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책은 무료예요. 전자책은. 물론 종이책은 돈을 내셔야 되죠.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